안녕하세요. 인문결TV. 저는 여러분들의 이슈 피커 애나입니다. 오늘도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남미 특집으로 좀 찾아뵀었는데 네. 소장님의 이 노래를 듣고 이런 건 아주 행복했습니다만 지금 요즘 좀 사태가 급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도 계속해서 남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아, 참, 그 전에 저희가 또 하나의 선물을 걸고 선물 그렇죠. 예. 우리 그때 뭐였죠? 뭐였었죠, 명확하게? 정답이 우루과이. 네. 퀴즈가 생각이 안 나요. 퀴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남미 국가 쭉 나열하고 네, 맞아요. 하나를 삑 처리하고 그게 우루과이. 네. 정답이 우루과이였죠. 알겠습니다. 네. 자, 우루과이 정답 응모해 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는데 뭔가 좀 비어 보이긴 하죠, 여러분. 앞으로는 좀 꽉 채울 수 있기를 그냥 뭐 삐져나올 수 있었으면 하는 그렇죠.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 가운데 저희가 선물 드릴 수 있는 분들 뽑아야 좀 되죠. 뽑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수장님부터. 제가 저부터?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흔들어서 막 속으로 쑥 집어넣을 것 같은데. 이게 한 분을 뽑았습니다. 네, 저도 한 장 뽑겠습니다. 이 아래 자, 하나 뽑았습니다. 어머머, 너무 많이 뽑았는데 다 드리고 싶은가 봐요. 너무 많이 뽑혔어요. 하트다. 하트. 자, 이 중에 한 분은 너무 억울한데. 왼쪽 할까 오른쪽 그러면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요거 빼고 이거 두 개 할까? 그렇게 할까? 붙었어. 이분은 어떡하지 그럼? 미안하다. 어떡하죠? 근데 어쨌든 우리 안 열어봤으니까. 좋아요. 하트로. 그러면 이건 죄송합니다. 하트로 가는 걸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많이 구독해주세요. 제가 안 봤으니까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 두 분은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하트를 만들어주시는 바람에 행운을 잡게 되셨어요. 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 그러면 한 분 한 분 발표를 해드릴게요. 이건 소장님이 발표해 주시고. 네. 제가 먼저 해요. 네. 팟빵으로 답을 주신 분입니다. 네.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SWCHOCK로 그냥. SWCHOCK. 우와, 축하드립니다. 저도 역시 팟빵으로 참여해 주신 분이 뽑히셨어요. 역시 아직도 저희 채널을 팟빵에서 많이 팟빵 구독자가 많으십니다. 듣고 계신 것 같아요. RENG, 랭이라는 이름 쓰시는 분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립니다. 선물은 인문결 연구소에서 나온 유익한 책, 제가 강추하는 책, 바로 이게 들어가죠. 네. 가짜 중독, 그리고 21세기 엘리트 중에서 골라서 그 주소를 이메일 주소 말고 집 주소를 혹은 사무실 주소 어디가 됐든 그렇죠. 책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저희 인문결 연구소 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두 권을 일찌감치 읽고 저희 이제 아나운서실 책상에도 항상 이렇게 좀 비치를 해놓고 그때그때 좀 답답할 때마다 읽어보고 있어요. 네. 21세기의 엘리트, 오케이, 이런 식의 마음가짐 차분하게 좀 다독이는데 좀 유용하게 쓰고 있는 21세기 엘리트와 그리고 가짜 중독 이 두 권의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 통을 꽉 채울 수 있을 만큼 많은 분들이 응모하실 수 있으면 우리가 좋겠어요. 통이 꽉 차면 선물 받으시는 분도 두 분 말고 더 많이 늘리죠. 그럼요. 네, 20분? 네, 꽉 이거 채울수록 우리 점점 늘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시작을 해봤는데 저쪽 멀리 지금 남미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 신문을 좀 펼치기가 요즘에 좀 두렵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홍콩도 그렇고 이게 21세기에 벌어질 일인가 싶을 만큼 공권력에 의해서 굉장히 개인의 그런 뭐라 그러죠? 인권? 이런 것들이 그냥 너무 전 세계적으로 막 드러나는 것 자체가 좀 놀라워요. 네. 사실 현재 우리 녹음하는 시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라고 하면은 이제 사실 홍콩 문제죠. 근데 홍콩 문제는 우리가 아마 한 번도 아직 다룬 적은 아직은 없었죠. 안 다뤘어요. 근데 벌써 지금 6개월째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새삼스러운 일은 물론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어느 정도 좀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조만간 이제 홍콩 문제를 이제 다뤄드리기로 합니다. 네. 그 홍콩 문제는 그러니까 뭐 우리 간략하게 우리 잠깐만 얘기를 하자면은 결국은 그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걸 체결하려고 하니까 저 홍콩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자범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정치범 같은 경우도 그냥 뭐 마음대로 그냥 본토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이었죠. 거기서부터 그리고 사실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난번에 남미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무 일도 없다가 그 일로 갑자기 시작된 건 아니죠. 그렇죠. 홍콩 주민들이 시민들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불안감,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암울함,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 안 드렸었던가? 우리가 홍콩 안 다뤘던가요? 홍콩 다루지 않았었던 그래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조금씩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진 않았었는데 그래도 뭐 홍콩 얘기는 말씀하셨듯이 좀 긴 시간 그렇죠. 동안 함께 좀 들여다볼 그런 여유가 조금은 있었는데 지금 남미 사태 터지는 거는 사실 좀 지리적으로 멀기도 멀고 그렇죠. 좀 놀랐어요. 아니 저희 그때 그랬잖아요. 50원 지하철료 인상했다고 이게 사람이 죽을 일이야? 뭐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엔 그 문제는 50원 지하철 인상료는 그야말로 금이 수만이 간 것 중에 하나가 정말 팍 터져버린 그렇죠. 그런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을 사실 해주셨는데 홍콩도 뭐 우리가 홍콩 얘기를 끝내자면은 네.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거 하나로 범죄 인도조약 하나로 그렇죠. 갑자기 조용하다가 생긴 일은 아니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홍콩이 그 경제가 과거에 그 중국으로 이제 그 인도 될 때 영국으로부터 중국으로 인도될 당시에는 그 중국 전체 경제의 15%가 넘는 15% 정도 되는 그런 정도 규모인데 지금은 5%도 안 돼요. 경제력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고. 그렇죠. 네. 앞으로 이제 그 중국에서 이들이 일국양제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항상 이 일국양제 했을 때의 문제는 그런 것이죠. 모든 위기 상황이었을 때 피해는 결국 우리한테 돌아온다. 이런 위기감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계속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그 정치적인 그 자유마저도 어떤 그 위험한 수위에 이제 놓이게 됐다. 이런 거에서 시작이 된 것이었는데 네. 어쨌든 현 상황에서 가장 그 큰 어떤 관심거리는 중국이 과연 인민해방군을 투입을 할 것인가 그 문제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조만간 한번 홍콩 문제를 다루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중국이 저 정도까지 꼭 했어야 됐을까? 도대체 왜 그럴까? 이 문제를 조만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남미 특집에 이어지는 오늘 이야기는 볼리비아 문제를 다뤄보려고 하는데 네. 볼리비아도 지금 보니까 막 대통령은 도망을 갑자기. 가고 그 또 사상자는 막 생기고 네. 예, 웬일인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볼리비아가 우리 남미 특집 하겠다 하고서는 지금 4번째 4회째 네, 네.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미리 볼리비아를 포함해서 남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신문을 보다가 볼리비아는 또 왜 이래? 이러면서 지켜봤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저는 반농담 반 진담인데 네. 그 남미에서 이렇게 이상한 기운이 흐른다라는 것이 이제 보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칠레 이렇게 하면서 남미 한번 이게 특집으로 한번 쭉 돌아봐야 네. 되겠다라고 했는데 진짜 볼리비아에서도 터지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그런 걸 사자성어로 선견지명이라고 하잖아요. 예. 저는 사자성어 그러면은 네. 겁나요. 아니 요즘에는 이제 막 다른 걸로 이렇게 내로 남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 하느라고. 뭐 어쨌든 네네. 그래서 오늘 그 볼리비아 이야기를 할 건데 볼리비아의 간단한 어떤 상황 전개는 아마 많이들 아실 네, 거예요. 네. 우리 국제 문제에 관심 가지신 분들은 네. 간략하게만 이제 혹시 볼리비아에서 왜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간략하게만 먼저 상황을 정리하자면. 볼리비아의 대통령이 이제 에보 모랄레스라는 대통령이 있었죠. 그 2005년 겨울에 대통령이 당선돼서 2006년 1월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13년, 14년 이렇게 집권을 하고 있었죠. 네. 그러면서 3차까지 집권을 하고 있다가 4번째 연임을 하려고 네. 이렇게 시도를 하다가 어쨌든 그 민중 봉기에 의해서
물러나서 멕시코로 망명 갔다가 네. 근데 여전히 멕시코에서도 정치적 그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다. 그래서 볼리비아에서는 지금 친 모랄레스와 반 모랄레스 사이에서의 충돌로 굉장한 혼란한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요게 이제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그 볼리비아의 사태인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 표면적인 현상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는데 왜 갑자기 그리고 우리가 이제 궁금하신 게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궁금하세요? 어떻게 멕시코로 왜 간 거예요? 멕시코로 왜 갔냐? 네. 그리고 또 일단 멕시코로 왜 갔냐 이게 다음에 그리고 친 모랄레스 정권이 네. 그러니까 그 세력들이 있다면 모랄레스 정권과 반대되는 판은 어떤 걸 잘못했기에 계속해서 친 모랄레스 정권이 그렇게 국외에 있는 모랄레스의 지령 혹은 뭐 영향을 받아서 네. 국내에서 그렇게 활동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지 네. 이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모랄레스가 어떻게 이렇게 오래 집권할 수 네. 있었는지도 네.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오래 집권하려고 했는지도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궁금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 오늘 이제 한번 한번 보죠. 자, 모랄레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5년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네. 근데 이 볼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남미에 제가 이제 그때 몇 개국이 있다고 했었죠. 12개국이 남미에 있는데 그 12개 나라 중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예요. 최빈국이라고 예. 오명을 오랫동안 쓰고 있죠. 그렇죠. 네. 볼리비아 하면은 남미에서 최빈국이다. 이런 오명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남미를 잘 보면은 남미 그 가운데서도 좀 잘 사는 나라 있고 네. 또 못 사는 나라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 어떤 나라가 잘 사냐 어떤 나라가 못 사냐 이걸 대체적으로 보면은 서구인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나라들이 더 잘 살아요. 그다음에 원주민이 비교적 많은 나라들이 못 살고.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돼요. 네. 볼리비아는 남미에서 원주민이 가장 그 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5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사실 그 칠레나 아르헨티나, 브라질도 그렇고 이런 나라들은 그 유러피언들이 굉장히 구성 비율이 높죠. 그런데 그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약간 남쪽하고 북쪽하고 살짝 이제 차이가 나요. 물론 저 북쪽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그 내륙 국가이기도 하고 내륙 국가가 이제 볼리비아하고 파라과이하고 이제 요 두 나라가 내륙 국가인데 그러니까 바다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특히 이제 우리 21세기에도 마찬가지고 바다가 굉장한 어떤 자산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볼리비아가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 바다 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듯 하다가 싹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바다 태평양 바다를 접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페루하고 그 이제 볼리비아 쪽으로 하는 것이 페루하고 칠레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막고 있는데 볼리비아가 이제 과거에는 사실은 태평양 쪽으로 이렇게 뾰족 이렇게 나와서 태평양 연안에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분쟁 과정에서 이제 뺏긴 거거든요. 이 페루하고 칠레가 이제 아까 태평양 연안으로 이렇게 길게. 볼리비아를 맡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페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볼리비아하고 조금 친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상대적으로 이 원주민 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나라고 칠레 같은 경우에는 서구인이 차지하고 있는 빈도가 아니라 비율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 정서상으로도 그렇고 약간 그러니까 페루가 좀 더 볼리비아하고 가까운 그런 정서적인 교감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가 역사를 다 볼 필요는 없지만 볼리비아도 한때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공업화가 되고 이제 이런 거 시도를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도 천연 자원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데 볼리비아가 인구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땅 면적은 우리 한반도의 5배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크죠. 근데 우리보다 인구가 5분의 1 정도밖에 우리가 5천만이 넘잖아요. 거긴 1,000만이 조금 넘어요. 땅 자체가 척박한가요? 예, 좀 그 산악이 많이 있고
근데 뭐 천연 자원은 많고 있는데, 예. 근데 그러니까 자원을 개발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고 사람이 없잖아요. 하긴. 그래서 그럴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옆 나라라도 그러니까 칠레에서 사람들을 좀 더 이렇게 데리고 와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도록 한 거죠. 네. 왜냐하면 본인 자기 땅에서 인구가 너무 없으니까 뭐 일을 할래도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태평양 연안에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그런 개발을 하고 이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된 상황에서 이거는 뭐 제가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이제 상황이 그렇다는 건데 볼리비아가 이제 됐다 그럼 이제 저 칠레 사람들이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칠레 입장에서는 뭔 소리야 지금까지 우리가 일을 다 그러면서 이제 분쟁이 일어난 거죠. 네. 내가 칠레는 여태까지 이거 우리 같이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어느 정도의 소유권을 인정을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고 볼리비아는 뭔 소리야 내 땅인데 라고 하면서 큰 분쟁이 일어났죠. 결국은 뭐 전쟁까지 치르고 이러는 과정에서 결국은 볼리비아가 땅을 뺏겼어요. 아하. 그래서 태평양 연안 쪽에 그때 빼앗긴 땅이 해안이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내륙 국가가 이제 돼버린 것이고 태평양으로 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막혔네요. 그 진로가 막혀버렸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번 큰 그 국가로서의 어떤 그 상처가 한번 입은 거고. 네. 그 다음에 남미의 전반적으로 모든 남미 국가들의 어떤 그 전형적인 그 문제라 그럴까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뒤뜰이라는 오명. 그러니까는 미국에서는 자국의 이제 아래에 쭉 이렇게 이제 지리상으로 이렇게 아래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자신들의 이익에 맞는 그런 어떤 그 국가들로 이렇게 쭉 배치를 해놓으면 좋겠죠. 아무래도 네. 미국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저것 실험도 하고 그렇죠. 시장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그냥 보고 그렇죠. 이 나라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신자유주의의 실험실이었다 이제 그런 표현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네. 볼리비아도 이제 그런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또 하나가 아니라 이제 같은 연장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들 국가들 사이에서 반미 정권이 나오려고 한다던가. 네. 그러니까 반미라고 하는 것이 달리 반미가 아니잖아요. 멀쩡한 왜 반미를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이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그런 그리고 국가의 이익에 또 준하고 미국의 이익에도 준하고 소위 요즘 말로 윈윈 할 수 그러면 있는? 누가 반대를 오케이. 해요? 하지만 미국의 이익만 너무 눈에 보듯 뻔하고 자신들의 국가의 국익에는 전혀 도움이 그렇죠. 되지 않는다면 반미를 할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그렇게 되면 반미밖에 더 하겠어요. 왜냐하면 미국으로 계속해서 저 국가의 그 부를 빼앗기는데요. 네. 그 대표적인 것이 아까 이제 천연 자원이 풍부하다. 가스가 잘 나와요. 석유도 나오고 가스도 나오고. 네. 근데 그 천연 가스를 그러니까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또 가져가고 싶겠죠. 그러면서 그럼 가져가면 비싸게 가져가겠어요? 싸게 가져가지. 흔히 말해 후려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러면 미국 기업들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러면 친미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부를 이제 부에만 관심이 있고 국익에는 관심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민영화를 해주면은 저 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미국으로 빼돌리면 자기는 이제 부를 취하고 이러면 좋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남미에서 많이 나오는 남미뿐만 아니죠 사실은. 네,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우리가 보이는. 네네. 이제 볼리비아도 이제 그렇다는 얘기였었어요. 그래서 볼리비아에서 큰 사건이 한번 있었던 것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가스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네.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얘기하고 있는 모랄레스 대통령 전에 그 전에 그 곤살레스 산체스 데 로사다라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대통령 당시에 이제 그 벌어졌던 일인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볼리비아에서 가스가 나와요. 그러면 그 가스를 미국이 탐을 내요. 그러면은 당연히 싼 값에 가져가려고 하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가져가지? 그러면서 이제 그때 대규모 이제 국책 사업으로 이제 공사를 뭘 하냐면은 이 태평양으로 안 뚫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칠레를 거쳐가지고 파이프를 이렇게 묻어가지고 가스관 연결 공사를 그렇죠. 하는군요. 그래서 태평양 쪽으로 빼서 미국이 거기서 이제 가져가는 걸로. 네네. 이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아까도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윈윈이면은 칠레 아니죠 볼리비아 국민들이 왜 싫어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헐값으로, 그러니까는 민영화된 그런 회사에서 회사만 배부르고 미국만 싼 값으로 가져가고 저 볼리비아 입장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땅에서 나오는 가스인데 우리한테는 혜택이 안 오고 전부 미국 재미있는 일만 시켜준다. 그렇게 되면서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그러니까는 남미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미라고 하는 것은 전부 이런 성격이에요. 아니 멀쩡한 나라를 왜 반미를 미국이 예를 들어서 그 우리한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왜 반미를 하겠어요? 그렇죠.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남미의 반미라고 하는 것 전부 이래서 나오는 것이고 친미라고 한다 그러면은 바로 이런 그 소수의 그 배부를 수 있는 미국과 가까움으로 해서 배를 채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친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흔히 그런 신조어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착취하는 것을 표현할 때 빨대 꽂는다 그래요. 알죠. 네. 아시죠? 근데 지금 이거는 지금 가스관 꽂는 일을 딱 그러네. 하네요. 맞아요. 빨대를 가스관에다 딱 꽂고 쪽쪽 빨아먹으려고 그러니까. 하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신도 뭔가 콩고물 떨어질 게 있는 집단들은 친미를 할 것이고 그렇죠.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배 채우면 끝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기득권층의 대부분이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기득권이 볼리비아에서 소수일까요? 이 수적으로 소수일까요? 네. 다수일까요? 소수죠. 그렇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유러피언 출신들이 친미일까요? 원주민 출신들이 친미일까요? 유러피언들이 친미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는 볼리비아의 아까 이제 인구 구성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볼리비아의 소수 엘리트 기득권 그러니까는 그 수적으로는 소수인데 교육과 부를 가지고 있는 독점하고 있는 그리고 현지 원주민들은 교육으로부터도 배제돼 있고 모든 부로부터도 부의 축적도 어렵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었던. 네네. 그러니까는 당연히 민주화가 되면은 불리한 쪽이 어디겠어요. 엘리트층이 불리하죠. 그렇죠. 1인 1표로 투표를 하면은 그쪽이 당연히 불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방법을 동원을 해서 그 원주민들을 배제시키고 자신들이 부를 계속 부의 어떤 그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네. 이게 이제 계속해서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볼리비아가 남미에서 유일하게 그 원주민이 50% 가량 주민 구성이 차지하는 국가예요. 네.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하면 원주민 대통령이 나왔어요. 그렇죠. 50%인데. 그렇죠. 네. 그냥 내가 한 사람씩만 찍었어도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이게 철저하게 이렇게 이제 그 방해를 받고 안 돼 있었던 거예요. 1인 1표가 아니었나요? 아니 그건 맞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과거에 투표를 해도 꼭 보면은 네네네. 여러 가지 뭐 4, 4, 5, 2 뭐 방법은 그랬으니까. 얼마든지 있죠. 투표를 해도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우리도 정권 교체가 50년 만에 됐잖아요. 저기 김대중 대통령이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잖아요. 정권 교체가 뭐 어쨌든 이제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아까 제가 가스 전쟁이라는 말 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로사다 대통령 당시에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소위 말해서 가스 전쟁이라고 하는 대민중 봉기가 일어난 거예요. 민중 봉기가 그러니까 누가 하겠어요? 당연히 원주민이 했겠죠. 그렇죠, 주축이 됐겠죠. 그렇죠.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큰 승리를 이제 거두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에 그 로사다 대통령이 결국은 사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 이제 그 후에 임시로 뭐 대통령이 한 둘 정도 이렇게 잠깐씩 있었고 그 다음 선거에서 아까 말씀드린 2005년도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돼 2005년 12월 18일이에요. 그날 대통령으로 당선된 인물이 바로 모랄레스. 그렇죠.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2006년부터 임기가 시작이 됐고 임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뭘 하겠어요? 당연히 가스를 국유화시키는 사업이겠죠. 그러니까는 남미 국가라든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많은 이런 그 국가들에서 국유화다라고 얘기하면은 이 빨갱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유화라는 것은 바로 그런 배경에서 나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앞서 네. 곤잘레스 산체스 로사다는 원주민들이 봉기를 해서 네. 어찌 보면 친미 세력을 몰아낸 거잖아요. 그쵸? 로사다가 물러난 거죠. 예, 로사다가 물러났다는 그 자체가. 그 결국 미국으로 도망갔고. 그러니까요. 그러고서 모랄레스가 집권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 모랄레스가 계속해서 일을 잘 해와서 장기 집권을 했던 건지 네. 할 수 있었던 건지 네. 아니면 여기에도 또 다른 배경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자, 결론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두 개가 다 있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게 훨씬 커요. 아. 그러니까 모랄레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된 이후에 네. 이 볼리비아의 경제 성적이 쑥쑥 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빨대 꽂혔던 거 네. 빼고 네. 이제는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그렇죠. 무언가 으쌰으쌰 했던 거군요. 그렇죠. 네. 우리가 자꾸 이제 국내 언론을 통해서 남미에 관련돼서 보도가 되면은 자꾸 이제 뭐 포퓰리즘이니 뭐 그쵸. 그리고 경제를 말아먹느니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나오고. 뭔가 미국의 시각이 한꺼풀 맞아요. 이렇게 덮인 다음에 외신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 같아요. 네. 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 국제 뉴스들이 네. 대부분이 우리나라 이제 현실이기도 한데 우리나라 언론이 열악해요. 맞아요. 뭐 봐주자면 남미까지 못 가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남미만 해도 남미가 아니라 어디 뭐 진짜 특파원 파견이 안 돼요.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가지고 있는 국력에 비하면은 국제 뉴스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전부 외신들이 보도하는 걸 받아서 외신들 받아 적는 게 이제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이 우리나라 언론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외신을 받는다 그러면 꼭 어딜 받아요? CNN이라든가 그렇죠. 뭐 등등 그러니까 영미권 목소리만 계속 이제 받아가지고 적어주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은 거기서 이제 외신들을 받아서 그대로 하는 외신 그냥 받기만 하나 또 그러면서 그렇지. 전부 이 한마디로 말해서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좀 객관적으로 적어도 최소한 객관적으로라도 보여주면 좋은데 그걸 못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네. 그럼 그걸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해야죠. 그렇죠. 저희 인문결 연구소에서 임상훈 소장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된 것도 저는 제 스스로 굉장히 칭찬했어요. 스스로가 그 전에는 그냥 이렇게 그때 카더라 그렇구나 이러고서 신문 그냥 국제면은 어머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러고 넘겼었거든요. 근데 지난번 에피소드 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반면교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소장님께서 그거 너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봤을 때 너무 3단계로 건너뛴 상황이다. 먼저 좀 동조하고 공감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과 좀 같이 유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좀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어떤 외신 뉴스를 다루다 보면 그건 건너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가 어떤 게 영향을 주는데 자꾸 그것만 조급하게 생각을 했던 제 자신을 그때 느꼈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진짜 외신을 보는데 해외 뉴스 보는데 좀 시각이 달라지긴 했어요. 스스로가. 그건 진짜 긍정적인 수제자작? 네. 제자라니요. 아니에요. 진짜. 근데 이제 그 모랄레스 대통령 집권기에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경제적으로 국유화를 통해서 많이 성장하고 좀 탄탄해졌다. 최소한 그 매년 그 5% 6%의 성장률을 계속 기록을 한 거예요. 네네. 꾸준하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볼리비아가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예요. 뭐 여전히 제일 못 살지만 어쨌든 간에 그 사이에 굉장한 이제 성장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성장한다는 것이 이제 그런 흔히 말하는 GDP 성장 그것도 성장이고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좌파 정권이 집권을 하면은 더 중요시하는 거는 이거죠. 빈부 격차의 해소, 빈부 격차를 줄여야 되는 것에 사활을 건단 말이에요. 근데 빈부 격차를 줄이는 과정에서 만약에 GDP가 안 올라가면 그거 가지고 또 이제 그 영미를 중심으로 하는 언론들이 막 씹어대는 거죠. 근데 여기는 GDP도 막 그 우수한 성적으로 막 올라가고 빈부 격차를 줄이는 문제. 그게 이제 전부 이 국유화를 통해서 이 국가의 부가 밖으로 나가는 걸 막고 내부에 그리고 특히 이제 원주민들에게 많은 복지가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 이 빈부 격차가 이제 커져 있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단순히 이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자본이 있던가 아니면 지식이 있던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의 공정한 분배 문제하고 아니면 교육의 문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원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혜택도 덜 받고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악순환인 그러니까 거죠. 악순환되는 거죠. 빈곤의 대물림.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볼리비아뿐만 아니라 그 남미의 그 브라질도 그렇고 뭐 칠레도 그렇고 모든 그 나라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빈부격차는 결국 이 교육의 격차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교육에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도 여기서 얘기했나 아니면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완전히 그 빈사 상태에 빠진 혹은 뇌사 상태에 빠진 그런 사람을 힘내 너희 힘으로 일어나야지 이렇게 이게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이제 복지라고 하는 것도 이게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빈사 상태에 빠진 그런 사람들에게는 빨리 뭘 이렇게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뭘 불어 넣어줘야죠. 좀 먹여주고 그렇죠. 미음 좀 먹여주고. 그렇죠. 네 손으로 먹어 이게 말이 되냐고요. 힘을 내 그렇죠. 이게 되냐고요. 뭐 응원해줘요 그 앞에서 내가 좀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상상만 해도 지금 너무 제가 만약 빈자 상태 이렇게 빈사 상태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옆에서 연주 씨 할 수 있어 힘을 내 애나 화이팅 이러면. 그러니까 힘만 있으면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이게 불어 넣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복지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기본. 가장 기본이죠. 그렇죠. 빈사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때까지는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되게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포퓰리즘 그게 그러니까. 이런다니까요. 바로 남미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걸 두고 이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포퓰리즘 뭔지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빈부 격차를 많이 줄이고 모랄레스 대통령의 목표는 그러니까 이 극도로 이 피라미드형으로 되어 있는 그 빈곤층을 최소한 중산층으로는 끌어올려줘야 된다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그 엘리트, 소수 엘리트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친미 세력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인종적으로 유럽인들이 그렇죠. 많고 유럽의 후예들, 유럽인들. 그러니까 섞이지 않은 그러니까 유럽계의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 남미에 보면은 이제 원주민이 있고 이제 섞인 혼혈이 있고 그다음에 유러피언들이 있고 또 흑인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원래 유러피언 후손들 이런 사람들이 또 특히 이제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굉장한 그 뭐라고 할까 극우적인 이 인종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나라의 그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이 원주민들은 이렇게 쟤네들은 원주민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유럽의 후손 이런 그 어마어마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참고로 지금 그 모랄레스 대통령이 쫓겨가고 지금 임시 대통령으로 있는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극우주의자예요. 이 사람도 아주 그냥 서슴지 않고 그 극우적인 발언, 저기 원주민에 대한 차별 발언 같은 걸 그냥 막 해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소위 말해서 그 엘리트층이 가지고 있는 사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랄레스 대통령이 집권을 하는 동안에 꾸준하게 이렇게 국가의 그다음에 빈부격차의 해소 이런 것들을 끌어올려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국민들의 당연히 그러니까 그 원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가난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좋아하겠죠. 당연히 좋아하겠죠. 근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아까 말씀 자기 밥그릇 뺏어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싫어하겠죠. 엘리트층은 싫어하죠. 그다음 미국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당연히 싫어하죠. 빨대 빼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미국이 꽂은 빨대를 빼버리고 자기들끼리 다시 꽂고 싶어하지 그걸 좋아하겠느냐고요. 그 당연히 미국은 틈만 나면은 이 모랄레스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렇다고 이제 과거 저기 체게바라와 같은 그런 식의 제거 말고 그런 건 아니지만 틈만 나면은 우리 이제 다른 나라에서 그 베네수엘라에서도 보잖아요. 그 베네수엘라의 그 저기 마두로 대통령을 제가 무슨 감싸는 입장은 아니에요. 마두로 대통령은 좀 한계를 넘어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그 미국의 쿠데타 시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시다시피 미국은 끊임없이 계속 그런 시도를 해오는 것이고요. 지금 그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대통령하고
저기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렇게 잘 맞잖아요. 짝짝꿍하고 뭐 그런 것들 이게 이제 볼리비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되어온 거예요. 자, 선생님 지금 설명을 들은 걸 보면 네. 모랄레스가 어찌 보면 볼리비아를 참 이렇게 반석 위에 좀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훌륭한 대통령으로 길이 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 지금의 이런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 돼버렸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그에게 도대체 어떤 실패의 원인이 있었던 건지 다음 시간에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네. 네. 그렇게 하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